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의 전문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 안전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는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화요일에 우리가 28, 29일에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타이틀, 우리가 내용을 아마 여기 화면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양적 완화되는 거는 우리가 100억 불씩 이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라든지 남아공 같은데 신흥국 금융 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어떤 정경이 굉장히 불안하죠. 어떤 선거도 있고요. 그리고선 다른 국가 또 이런 금융기관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의 FOMC 회의와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100억 달러를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이제 전 세계 시장에 이제 금융 불안까지 찾아왔는데 이런 게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설 연휴가 있지만은, 그래서 또 춘절, 우리는 설 연휴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춘절이라 그래서 우리는 한 3, 4일 정도 논다 그러면 춘절, 그러면 한 15일에서 한 달간 이제 휴일을 연휴로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이와 같은 이제 카지노주 같은 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어떠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안전한 종목이 무엇인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실 수 있는 종목 5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서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날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은 굉장히 이제 한 30포인트 코스피가 떨어졌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 주에는 더 변동성이 많습니다. 미국의 FOMC라든지 우리가 설 연휴에 있을 여러 가지 금융 불안,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 그리고 중동 불안 뭐 이런 게 있다고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를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 내적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아주 강한 분야죠. 다시 말해 D램 반도체라는 게 삼성전자가 1위 업체고요. 두 번째가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최근에 일본의 엘피다라는 회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M&A해서 같은 회사가 됐는데 증산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요동을 쳤지만 이제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적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구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치킨 게임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살아남은 업체죠. 특히 삼성전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특히 D램 반도체라든지 혹은 랜드 프레시 메모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특히 모바일 쪽에 D램 반도체 같은 게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내적 가치를 한번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죠. 여기 이제 기본적 분석을 보는 이유는 지금 이러한 펀더멘털 애널리시스, 그러면 그동안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렇지만 이 차트를 보면은 쭉 오다가 최근에 이제 D램 반도체가 증산, 일본의 엘피다라는 데가 이제 증산을 하면서 이제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PBR입니다. 이게 이제 PBR인데, PBR 2.56 정도라 그러면 그런 대로 괜찮죠. 여기 이제 Price Book Value Ratio. 그래서 요거의 장부 가치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봅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는 이유는 최근에 흘러가는 거죠. 요 기본적 분석 그러면 옛날 그동안에 현재까지 왔던 거 그럼 지금부터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분석해 보면은 기술적 분석에는 요게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요게 60일 이동평균선 요게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요 위에가 이제 20일이고 요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제 5일 이동평균선. 그래서 정배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기술적 분석이다. 이제 요렇게 반등하는 이런 반등할 수 있는 그동안에 이제 반영이 다 된 거죠. 조금 떨어졌다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럼 기술적 분석도 그런 대로 정배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는 거는 요 빨간 게 이제 외국인입니다. 요 외국인. 외국인이 사는 업체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신용 거의 없죠. 그럼 외국인만이 사는 업체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어쩌면은 수급은 굉장히 좋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미래 방향을 하나 더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MACD 오실레이터나 RSI를 보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떨어져 있지만 여기 이제 반등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SK 하이닉스, 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종목은 좀 싸면서 살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를 사기는 너무 비싸죠. 그렇다면 두 번째 업체인 SK 하이닉스 같은 걸 한번 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려 아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려 아연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이 재련 업체, 특히 아연을 재련을 하는데 거기에는 연이라는 거. 다시 납에 관련된 것도 한번 하지만은 부산물로 뭐가 나오냐면 금이 나옵니다. 뭐 극소수 많지는 않지만 고려 아연이 3분기, 4분기에서 30%에서 40%의 매출을 올리는 게 금입니다. 아연을 주종목은 아연을 재련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나오는 금에서 매출의 30%에서 40% 3, 4분기, 4, 4분기에 매출을 올렸다면은 최근에 이제 경기가 불안하면은 이렇게 안전자산을 하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고려 아연을 한번 보시면은 고려 아연은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우리가 그 아연 하는데 미국에는 이제 엘피다라는 게 있지만은 엘피다의 버금가게 고려 아연이 재련, 이렇게 아연이나 연, 납의 종류죠. 이런 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부산물로 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의 금광이 그 북한 쪽에 많이 있죠. 우리나라 남쪽보다는. 그런데 남한에서 날 수 있는 거는 이런 아연을 재련하면서 금이 나오기 때문에 요 고려 아연은 지금 왜 요 고려 아연을 우리가 어떤 품목을 택하느냐 하면은 금값이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게 이제 고려 아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요 고려 아연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요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을 보면은 기본적 분석을 보는 거는 요 고려 아연이라는 업체가 종목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은 요게 이제 ROE가 요게 15.45죠. 이게 15.45라는 얘기는 1년에 15.45 이득을 보는 거죠. 요게 return on equity. 리턴 되오는 자기 자본 가지고 리턴 되오는 게 1년에 15.45% 이득 보는 회사다. 10% 구멍가게라도 한 10% 이상 되면은 장사 괜찮다 그러는 건데 15%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종목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는 거죠. 요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지금 현재 흘러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요게 이제 120일, 요 60일이 이제 바뀌긴 했어도 그래도 요 20일이고 맨 위가 이제 5일이라고 보면은 거의 준하는
정배열 구조죠. 다시 말하면 정배열이 되는 거는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죠. 지금 우리가 IMF 때 금을 모았던 거나 마찬가지로 제2의 IMF, 아르헨티나가 지금 굉장히 한 2, 3일 동안에 16%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에 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IMF가 왔는데 이러한 조짐이 보일 때 금값이 굉장히 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려 아연은 이런 준정배열이지만 이러한 추세로 가고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수급을 보면은 우리가 이 종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파란 게 기관입니다. 기관이 이런 준비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사고, 최근에는 또 여기 빨간 게 요 밑에 있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외국인도 최근에 많이 사고 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수급이 그런대로 좋다고 봐야겠죠. 굉장히 좋은 걸로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미래 방향. 앞으로 이게 그럼 이런 혼조세 장세에서 그런 대로 갈 거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반등할 수 있는 여지, MACD 오실레이터는 RSI 방법에서 빨간 거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런 대로 고려 아연이 그런 대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적 분석에서 정배열 구조로 가고, 수급에서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 이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월 마지막 주엔 이런 종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CJ 헬로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CJ 헬로비전은 케이블 회사죠. 인터넷이라든지 요거 어떤 인터넷 폰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특히 CJ가 강한 게 있습니다. 요게 홈쇼핑이 CJ 쇼핑이 굉장히 좋고요. CJ 대한통운이라는 게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마지막 주가 우리가 설 연휴 혹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라고 하면 이런 CJ 헬로비전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CJ 헬로비전의 그 회사가 어떤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CJ 헬로비전은 케이블, 어떤 미디어 매체를 가지고선 삼성에서 나온 업체죠. 큰아버지네죠. 다시 말하면 CJ 헬로비전에 CJ 오쇼핑이 있고요. CJ 대한통운이 있죠. 1월 마지막 주인 설 연휴에는 택배가 뭐 무진장하게 밀린다면은 우리가 같은 회사, 홈쇼핑인 CJ 오쇼핑이 있고, CJ 헬로비전이 있고, CJ 대한통운이 있다면 CJ 헬로비전의 광고 효과라든지 케이블이 굉장히 이득을 본다면은 이러한 혼조세 장세에는 CJ 헬로비전 같은 걸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CJ 헬로비전이 어떠한 회사인지 내적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내적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을 우리가 보죠.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을 보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 회사가 지나온 이 흐름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펀더멘털 애널리시스죠. 기본적 분석이 그 회사가 어떤 회사로 흘러왔는지, 부도가 안 난 회사인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요 return on equity, 요게 16.64죠. ROE라 그러는데 요게 1년에 장사를 한 16% 이득 보는 회사다. 리턴 내오는 거. 요 리턴이거든요. 요 return on equity. 요 자기 자산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내냐. 16% 이익을 낸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이 그런 대로 괜찮은 거죠. 뭐 한 10% 이상만 되면 우리가 유망 종목으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는 게 이제 그러면은 옛날 건 한번 봤고, 그러면은 현재 흘러가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은 지금 현재 current,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그 위에 이제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 이렇다고 보니까 그런대로 뭐 구조는 조금 완전치는 않지만 정배열 구조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구조는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의 장점이죠. 이런 거를 가지고 수급을 보면은 굉장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요 기술적 분석하고 수급이 가장 중요하죠. 옛날 거보다도 현재 돌아가는 형태가 어떤 게 되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외국인이 있고요. 외국인이 엄청 많이 사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기관이 또 사주고 있다. 기관이 많이 산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수급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수급이 굉장히 좋죠. 수급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은 CJ 헬로비전은 우리가 마지막 주 혼조세 장세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도 요 미래 방향 이제 MACD 오실레이터라 했는데 RS라이라 그래도 혼조세이지만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반등한다고 보면은 요 CJ 헬로비전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설도 있고 미국의 연준의 FOMC 아주 혼조세, 그리고선 아르헨티나의 금융 위기라든지 뭐 이런 게 닥쳐오고, 또 터키라든지 특히 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필리핀하고 중국만이 외환 보유고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안 좋죠. 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제가. 그렇다면 중국하고 우리를 봤을 때 이러한 CJ 헬로비전 같은 걸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J 렌터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AJ 렌터카는 렌터카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두 번째 큰 회사지만 그 증시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요 AJ 렌터카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이 렌터카는 우리가 이제 구정, 설 연휴가 있죠. 설 연휴에 우리가 KTX를 표를 못 구했다든지 혹은 고속버스 표를 못 구했을 경우에는 렌터카를 해서 직접 고향 방문을 한다고 보면, 가족하고 한다고 보면 렌터카의 수요는 이번 주에 피크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AJ 렌터카의 어떤 회사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AJ 렌터카의 이제 회사를 보면은 여기 이제 장기적으로 차를 빌려주는 회사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젊은 층에서는 차를 살 돈은 없지만 렌터카를 해서 일주일 정도 이제 고향을 갔다 온다든지, 특히 그림에서 보듯이 이 설악산 근처에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설 연휴에 차를 몰고 갔다 오는 이런 재미, 휴일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보면은 AJ 렌터카의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젊은 층이 어떤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향상이 돼 있죠. 그럼 이런 AJ 렌터카의 이러한 걸 우린 전체적인 회사의 내용을 봤지만 실질적인 내적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럼 이러한 내적 가치를 보려면은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보면은 이 회사가 AJ 렌터카가 어떤 회사로 흘러왔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ROE가 리턴 되어오는 이퀄 때 자기 자본의 리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득 본 게 얼마나 봤더니 이게 12.22, 한 12% 리턴 되어오는 여기 자기 자본 가지고 리턴 되어오는 게 한 12% 장사를 한다. 그런 대로 괜찮은 거죠. 그리고 여기 추세를 보면은 여기 이제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쭉 계속 가는 거를 계단 올라가듯이 뭐 한없이 상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는 기술적 분석이죠.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현재, 그래서
요 기술적 분석하고 수급은 꼭 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돼 있나? 그랬더니 여기 이제 122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그 위에 62 이동평균선, 그 위에는 또 22 이동평균선, 맨 위에 이제 5일 이동평균선. 다시 말하면 122 이동평균선, 60일, 20일, 5일. 우리가 말하는 아주 예쁘게 올라가는 정배열인 안전한 종목이 되는 것을 AJ 렌터카. 특히 설 연휴가 끝나면 또 하락 약간의 이제 조정을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면에서 요 정배열인 구조죠. 그래서 요 구조는 우리가 이제 수급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정배열이 되는 게 이제 굉장히 좋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이제 빨간 추세를 봤더니 외국인이 뭐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죠. 외국인이. 거기에 기관이, 요 파란 게 또 기관입니다. 여기 기관이 사고 들어오고 있죠. 아, 그러면은 수급은 굉장히 좋은 거죠. 외국인도 많이 사고 기관도 이제 계속 사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AJ 렌터카인 거에 이제 1월 말에 우리가 설 연휴 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중국 연휴라는 건 한 15일에서 많게는 한 달간 부종을 이렇게 춘절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와서 렌터카 하려면 AJ 렌터카 같은 거를 이제 한다고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에 이제 미래 방향, 미래는 어떻겠나? 지금은 조금 이제 조정을 하지만은 그런 대로 이제 상승을 보고 우리가 AJ 렌터카 같은 것도 한번 우리의 유망 종목으로 우리가 1월 마지막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지노주인 GKL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GKL은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로 있고요. 어쩌면 이제 정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선 여기 이제 중국 수혜주죠.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오는데 춘절이 되는 게 우리는 한 3, 4일 혹은 길게는 일주일 미만인데 중국은 15일에서 한 달을 춘절을 놉니다. 굉장히 이제 중국을 춘절에 한번 여행을 하게 되면은 길가가 난립니다. 축복에다가 가진 음식을 다 갖다 놓고 먹습니다. 1년 번 거 그냥 15일에 5버리는 거 그냥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 돈을 우리나라에다 다 놓고 카지노를 이제 돈을 놓고 간다고 보면 GKL은 굉장히 좋죠. 그럼 GKL의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내용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GKL은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대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 근처에도 있고요. 제주공항 근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부산에 롯데가 하는 업체에서 외국인만이 들어가는 카지노 업체를 GKL의 부산에도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거의 대단하죠. 그리고 수익률이 거의 50% 이상이 됩니다. 자산이라는 게 거의 없죠. 카드 몇 장하고 딜러하고 그리고 장소만 있으면 이런 수익을 올린다면 굉장히 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런 카지노, 노름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죠. 이러한 GKL을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내적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적 가치를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회사가 GKL이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보면은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놀랄 만한 게 바로 이런 거죠. ROE가 1년에 이득 보는 퍼센테지가 52.12죠. 리턴 되는 게 1년에 장사를 해서 50% 이상, 52.12%, 52%를 이득을 난다. 그냥 판만 깔면은 돈을 번다는 거죠. 그리고서 배당이, 여기 또 좋은 게 이제 배당률이 4.24% 주는 회사다. 그러면 기본적, 펀더멘탈 애널리시스, 기본적 분석은 굉장히 좋은 거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여기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여기 이제 122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그 위에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22 이동평균선, 그 맨 위에 이제 5일 이동평균선. 요게 이제 요렇게 되다가 이제 반등하는 거를 정배열 구조로다 반등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은 요게 이제 중국 수혜주죠. 다시 말하면은 정배열이면서 요게 이제 중국 수혜주죠. 수혜주.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좋죠. 정배열이면서도 특히 정배열이면서도 수급을 받더니 여기에 외국인이 뭐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외국인만 사고 있죠. 기관이나 개인이나 뭐 다 팔고 굉장히 수급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네 번째는 이제 미래 방향도 이렇게 보면은 미래 방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 상승으로 끝나죠. 그러면 지금 요 상승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거를 요 MACD 오실레이터나 RSI 방법에 의해서 미래 방향이 굉장히 뚜렷하다.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게 GKL입니다. 이런 안전한 1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안전한 종목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런 5종목 중 안에 여러분들의 맞는 종목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의 맞는 종목을 택해서 정확하게 어떤 종목인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5가지 종목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열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D램 반도체가 이제 일본의 LP사라는 게 이제 증산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긴 좋은데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비싸죠.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죠.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려 아이언입니다. 이거는 아이언을 재련하지만 부산물로 나오는 게 금입니다. 지금 경기가 하고 제2의 IMF 같은 게 이제 흔들리고 금융시장이 흔들린다고 보면 금 갖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금 만드는 회사, 다시 말하면 고려 아이언은 아이언을 만들면서 부산물로 나오는 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3, 4분기, 4, 4분기의 매출의 30%에서 40%를 금이나 은으로서 매출을 낸다고 보면은 고려 아이언, 탄탄한 고려 아이언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CJ 헬로비전입니다. 이건 CJ 그룹이 삼성하고 이제 큰 집이죠. CJ 헬로비전은 케이블 회사지만은 CJ 오쇼핑, 홈쇼핑도 있고요. 또 택배 회사에는 CJ 대한통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말에 우리가 설 연휴에 택배 회사와 헬로비전의 요 케이블 회사와 또한 홈쇼핑, 요 3박자가 갖춰진다면 CJ 헬로비전 탄탄하게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유망 종목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AJ 렌터카입니다. 요게 설 연휴에 뭐 스키장도 가고 고향집도 가려면은 KTX나 고속버스가 티켓이 없다고 하면은 AJ 렌터카 같은 거를 일주일 정도 빌린다면은 이 렌터카가 1월 말까지는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그러면 AJ 렌터카 같은 걸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GKL입니다. 여기 중국 수혜주. 중국은 춘절은 우리나라는 연휴가 한 3, 4, 5일까지도 이제 연휴를 하지만은 GKL은 중국 수혜주는 중국 사람들은 연휴가 15일에서 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여기는 뭐 기차로 대부분 움직인다면. 그래서 집에 갔다 오려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GKL 같은 건 그러한 연휴를 얻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런 GKL 같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종목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지금 공부하신 방법으로 여러분의 택해서 1월 말 혹은 2월 초를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설 연휴 잘 지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숭실대학의 정문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